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나라가 몹시도 지금 혼란스럽다고 느껴지시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처에서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독버섯이 솟아나는 것처럼 사회 곳곳이 지금 독버섯으로 전염이 되어 있고 그리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정말로 그 한탄스러운 그 자괴감이 저절로 들 정도로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미국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일환으로 이러한 대한민국 한반도 현재를 어떻게 하면은 해결해 갈 수 있을까? 그런 대안들을 한 가지씩 준비를 해서 이미 4가지를 제가 영어와 국어 2가지로 동영상을 찍고 대본까지 올려서 세트로 해서 지금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와서 보시고 동의가 되시거나 이 이야기가 필요하다 싶으면 곳곳에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어디든지 이 이야기들을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전에 올릴 이야기는요.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이미 북한과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은 해체하고 해편한다고 합니다. 해체하고 새롭게 재창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 혹은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에게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전직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요원으로서 주로 북한 문제와 중국 문제를 현장에서 다루었던 비밀 공작 요원이었습니다. 즉 케이스 오피서 공작관이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중어중문학과를 학사로 졸업을 했고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있는 통역대학원에서 중국어 동시통역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안전기획부 그리고 국정원에서는 주로 중국과 미주,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충성스러운 참모들에게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실천해 주시면 한국 내부의 친중 세력 및 친북 세력들을 모조리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게 문재인이 북한에 넘긴 국가기밀이 담긴 USB에 주한미군과 관련된 자료도 들어있으니 즉각적으로 수사하여 문재인을 긴급 체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기밀이 담긴 USB를 문재인은 2018년 4월 27일 김정은에게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넘겼고 이 사건을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 3급 군사기밀이 들어있어서 언론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대한민국의 법원이 이미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 또한 한국의 모든 언론에서 보도하였기 때문에 문재인을 대한민국 형법 제98조 간첩죄로 긴급 체포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98조에는 첫째,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둘째,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문재인이 국가기밀이 담긴 USB를 김정은에게 넘긴 사건은 간첩죄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경찰, 국정원, 군대, 사법부, 행정기관에는 모두 문재인의 아바타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이 사건을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는 주한미군 자료도 들어있으니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한국 정부에게 문재인을 북한 간첩 혐의로 체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 주한미군 관련 자료들도 들어있는데 이런 자료들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및 중동의 테러 단체들의 손에 들어갔다고 하면 중국군이 대만을 침공할 때 주한미군이 중국군에 의해서 괴멸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반드시 이 사건의 수사를 한국 정부에 요청해야만 하겠습니다. 또 이 USB에는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관련 모든 자료와 한국산 무기 체계들과 관련된 자료들이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중국과 러시아로 넘어가게 된다면 중국군과 러시아군의 핵무기 및 각종 미사일들이 더욱 첨단화되어서 미국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또 이 USB에는 한국의 은행 및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해킹할 수 있는 각종 소스 코드 등도 들어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금융기관에서 막대한 자금을 불법적으로 탈취하여 그들의 정권을 연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봉쇄망에 구멍을 낼 수도 있으니 철저하게 수사하여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재인은 대북 송금도 많이 하였다는 사실이 한국의 모든 언론에 공개된 바가 있기 때문에 미국 검찰과 연방수사국 FBI는 문재인을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사법부에 기소하고 한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여 미국 법정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의 아바타들로 채워진 한국의 검찰, 경찰, 국정원은 문재인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제대로 수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일단 문재인을 비롯한 대북 제재를 위반한 인사들을 모조리 미국의 수사당국이 수사해야만 조기에 성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과 가족들의 개인적인 비리 혐의를 검찰이 95%가량 이미 수사를 마쳤습니다만 검찰은 더 이상 수사하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의 개인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여 빨리 구속시키라고 한국의 검찰에게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일단 구속이 되면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으로 미국의 검찰이 미국으로 압송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현재 이재명의 각종 비리 혐의와 관련된 2건의 항소심 결과가 내년 2월 3월경에 나올 것인데 법정 구속이 확실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화영의 대북 송금 대법원 최종 판결도 내년 2월 3월경이면 나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또한 대북 제재 위반으로 미국의 검찰과 FBI가 기소하고 범죄인 송환 요청을 한국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여 미국 법정에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비질 그리피스가 만든 이더리움 암호화폐로 대북 송금을 한 혐의로 미국 뉴욕 남부 검찰청에서 수사 중이었습니다. 이재명이 한국 사법당국에 의해 구속된 뒤
미국으로 압송하여 미국에서 대북 송금 관련하여 꼭 반드시 수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전직 당대표이자 대통령 역임한 문재인과 현직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제재 혐의로 미국의 법정에 서게 만들고 더불어민주당을 북한과 연결된 테러 단체로 지정하여 더불어민주당 자체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당원들의 명단을 인터폴 및 미국 정부에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한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및 북한과 연결된 테러리스트 범죄인들을 모두 체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사는 현재 약 400억 원 가량 하고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도 대략 400억 원가량 된다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문재인과 현직 이재명이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으로 체포되어 미국의 법정에 서게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북한과 연계된 테러 단체로 지정이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보유 중인 모든 자산을 동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결된 더불어민주당의 자산을 미국 사법당국이 회수하여 오토 원비어 가족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테러리스트로 전락하게 되면 그들이 미국에 숨겨놓은 각종 자산을 미국 사법당국이 압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대중도 미국의 천문학적인 재산을 숨겨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대중의 재산도 압류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압류한 자산을 미 해군 함정 건조에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북한 및 중국과 연결된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어떻게 테러 단체로 지정하여 해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 내 또 다른 북한 및 중국과 연결된 테러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노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 또한 북한 및 중국 공산당과 연결된 테러 단체로 지정하여 주시고 이 회원들도 모두 테러리스트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의 회원은 약 100만 명가량 되는데 그들이 매년 거두는 회비가 약 1,000억 원 이상이 됩니다. 이 단체를 북한과 연계된 테러 단체로 지정하면 민주노총과 회원들의 현금 자산을 모두 압류하여 오토 웬베어 가족들에게 보상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 1969년 4월 15일 일본 아즈키 주일미군의 미 해군 항공기지에서 출격했던 해군 전자정찰기 EC-121기가 북한군의 미사일에 맞아 격추되었습니다. 이 당시 순직한 유가족들에게도 보상금으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68년 1월 23일 동해에서 북한 해군에게 납포된 푸에블로 승무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자산을 압류하여 보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1976년 8월 18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북한군의 도끼 만행 사건으로 의해 사망하고 부상당한 미군들에게도 이 자금으로 보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25 한국전쟁 당시 참전하였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거나 실종당한 미군 병사들의 가족에게도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자산을 압류하여 보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시 178만 9천 명의 미군 병사가 참전하였는데 현재는 약 30만 명이 살아계십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도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자산을 압류하여 보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이 세 단체를 북한과 연결된 단체로 테러 단체로 지정을 하고 그들의 자산을 모두 압류해버리면 한국에서 친중, 친북 세력의 약 80%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친중 세력 및 친북 세력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을 미국 및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으로 처벌하고 이들과 연결된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을 북한과 연계된 국제 테러 단체로 지정한 뒤 이 단체와 회원들의 모든 자산을 동결해버리면 끝나는 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분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북한 및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테러 단체인 민주노총의 역사와 그들이 지난 20년 동안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919년 9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창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미국식 대통령 제도와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미국을 설득하는 외교 독립론을 강조하였습니다. 반면 박헌영, 이동휘 등 러시아 레닌의 자금을 받는 독립운동가들은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위해서 일본과의 무장투쟁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는 1925년 러시아의 자금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탄핵당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승만 대통령의 영향으로 초기에는 미국식 대통령 제도를 선택하였고 임시헌장 및 임시헌법에는 존 록의 통치론과 미국 헌법 정신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임시헌법에는 종교의 자유와 같은 개인의 자유가 명문화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에 의하지 않고서 처벌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고 사람의 생명을 훼손하는 형벌은 모두 폐지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의하면 이 나라는 신의 의사에 따라 건국되었기 때문에 인류의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미국의 선교사인 아펜잘러 선교사가 설립한 배제 학당에서 공부하면서 영어와 미국식 교육을 배웠습니다. 또한 성경을 공부하였습니다. 왕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입헌 군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한성 감옥에 5년 7개월 동안 갇혀 있었고 그 한성 감옥 안에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 왕실의 특사로 미국을 방문하였습니다만 방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또 이승만 박사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프린스턴 대에서 또한 신학도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한반도에 미국식 대통령 제도와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테니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시켜달라고 연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설계되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철저하게 미국식 대통령 제도와 미국의 헌법 정신을 따라 운영되었으며 임시헌장과 임시헌법에는 유럽 종교개혁의 산물인 개인의 자유,